보면은. 그리고 어깨 높이는요, 5분의 4 이상이 다 달라요. 5분의 4 이상이. 그렇게 우리는 편향적인 생활을 해서 그만큼 자세가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어깨 높이가 다르다는 의미는, 자, 뒤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왼쪽이 높다고 보면 이 등 쪽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은 탱탱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오른쪽 근육은 이렇게 수축되어 있어요. 균형이 틀린 상태에서 몸을 지탱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체 무게는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얘 늘어난 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이 무게를 지탱해야 되니까 어떤 쪽이 더 아프겠어요? 네, 왼쪽. 여기가 아프죠. 이 근육이 더 아프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날개뼈라든지 등의 통증은 그쪽에 늘어난 쪽, 항상 더 많이 써야 되는 쪽이 아프게 됩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거 위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런데 누구나가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고 등은 뒤로 굽어 있고 허리는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현대인들이 많은 것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자, 우선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 머리 무게는 무게중심선보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앞쪽으로 치우쳐 떨어질 겁니다. 잠깐 한번 고개 한번 숙여 보실까요? 자, 머리 무게가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앞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근육이 머리 무게를 잡고 있습니까? 예, 저를 보십시오. 이 뒤편에는 이 모어깨 근육이 항상 얘를 잡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이분 같은 경우는 안 숙여도 이렇게 거북목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뒤편에는 모어깨 근육이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날 겁니다. 선생님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떻게 벌을 세웠죠? 어떻게? 예, 손 들으라고. 왜? 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했어요? 오래 하고 있으면 아프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 머리 무게 상당해요. 머리 무게 성인의 경우 6kg 이상 된다고 그래요. 6kg를 잠깐 들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루 종일 얘네들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며칠, 몇 달, 몇 년을. 게다가 우리는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자, 밥 먹고, 세수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컴퓨터 작업하고, 또 요즘은 또 휴대폰으로 문자하고, 게임하고, 다 고개 숙이죠? 또 우리 가정주부들의 그 모든 일상생활이 이 싱크대 앞에서 하는 일들이 다 요리하고, 뭐 설거지하고 다 숙일 겁니다. 자, 숙이면 숙일수록 이 무게중심에서 훨씬 벗어날수록 더 힘들어진다고 그랬죠? 예, 아까 우리가 서 있을 때 100인데 비해서 20도 앞으로 굽혀도 150 이렇게 정상에 벗어난 자세만 취하면 훨씬 더 무리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업적이든 습관적이든 숙이고 있는 시간이 길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무리가 올 겁니다. 그죠? 훨씬 더 무리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이 뭉치게 된 겁니다. 자, 한번 여기 근육 한번 만져보십시오. 두 손으로. 네, 이 어깨 근육 많이 뭉쳐져 있어요. 자, 뭉친 원인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고개가 많이 앞으로 거북목처럼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보나마나 엄청나게 뭉쳐져 있어요. 이 손끝도 안 들어갈 정도로 굳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모어깨가 뭉친 원인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어깨 뻐근하고 아프신 분들. 자, 이 무게를 도저히 얘네들이 모어깨 근육이 감당해낼 수 없을 때, 도저히 들고 있을 그런 그 힘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목어깨 통증이에요. 자, 목어깨 뻐근 아프신 분들 원인 아셨죠? 자, 그럼 해답도 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니다. 목어깨 근육이 왜 아프고 왜 뭉쳤는지 원인 알았어요. 원인은 뭡니까? 얘죠? 그럼 이 뭉친 근육이 근본적으로 풀리고 목어깨 통증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려면 해답은 뭐겠습니까? 해답은? 다 같이 행동으로 보여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 머리 위치가 가져야 됩니다. 얘가 제 위치로 가져야 근육이 놔주면서 이완되면서 근본적으로 풀리는 거고, 얘에 대한 부담감 없어지니까 목어깨 통증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거겠죠. 이게 정확한 해답이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원인은 얘인데 여기
가서 마사지 받고 지압 받고 경락 받고 다 하죠. 아니면 또 찜질방 가죠. 그죠? 어떻게 하세요? 마사지 받을 때뿐이겠죠. 안 되니까 또 어디 가요? 아마 한의원이나 병원 갈 겁니다. 그죠? 그럼 부항 뜨고 침 맞고 찜질하고 할 겁니다. 또 뭐 약 주고 주사 놓고 뭐 물리치료 할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때뿐이죠. 네. 근본적인 건 얘가 원인이기 때문에 얘가 재외치료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이 놔지면서 또 얘에 대한 부담감 없애주니까 목계 통증이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자,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굽으면 이 뒤편에 있는 근육이 이 목계 근육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근육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피로가 쉽게 오겠네. 피로가 쉽게 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만성 피로가 됩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이 두피 근육도 늘어나죠? 안면 근육도 늘어납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이걸 지탱하다 보니까 눈이 뻐근해지고 눈이 필요해집니다. 자, 눈이 필요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근육이 여기에 부착됐습니다. 이 뒤통수 있는 부분. 이 목어깨 근육이 여기에 부착돼서 시작된 시지부예요. 이 부분이 물리적으로 가장 무리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뒷골이 뻐근하면서 아픈 것이 바로 긴장성 두통, 텐션 헤데이크, 뒷골 뻐근하신 분들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머리 위치 하나 가지면 다른 어떤 증상들보다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것이 긴장성 두통이에요. 10년, 20년간을 약 없이는 못 살던 사람들도 와서 이거 가게 하는 작업 하다 보면 가장 빨리 없어져요. 왜? 여기서 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근육이 경직되고 뭉치면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좁힐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뇌에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질 겁니다. 그러면 뇌세포 활동이 둔화되겠죠. 그 뒤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맑지 못하겠죠. 또 집중력 떨어져 가겠죠. 무기력하겠죠. 멍해지겠죠.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습 능률이 떨어질 겁니다. 또 성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죠. 금방 들었는데도 돌아서면 까먹게 되는 거고. 네. 그러고 보니까 머리 위치만 하나 가져도 엄청난 것들이 없어집니다. 네. 안 없어질래? 안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분들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면 옆에서 엑스레이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 목뼈가 원래 뒤로 이렇게 C자 곡선이 돼야 될 게 이게 이렇게 꺾여 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엑스레이 찍어봐도 이렇게 꺾여 있어요. 앞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분에 가장 많이 꺾인 지점에 머리 무게에 몰려서 바로 모은다겠습니까? 목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목 디스크도 여기서 온 겁니다. 자, 고개가 앞으로 나온 만큼 등과 어깨는 상대적으로 굽을 겁니다. 굽으면 그냥 굽는 게 아니라 뒤편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겠죠. 늘어난 상태에서 앞으로 쏠리는 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까지 뻐근하고 아프죠. 예, 등 아프신 분들. 그럼 등의 통증이 근본으로 없어지려면 해답은 등 굽은 게 펴지고 얘가 가줘야 됩니다. 거기 백날 좀 두들겨라 밟아라 해도 그때뿐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개가 앞으로 나오고 등이 굽은 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닐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등이 굽은 만큼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니까 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상체의 모든 무게는 가장 많이 꺾인 이 부분에 몰릴 겁니다. 항상 가장 많이 꺾인 이 부분에 몰려서 여기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요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주말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하죠. 그때 허리가 끊을 듯이 아파요. 왜? 이런 체형이 돼서. 다른 때보다 오래 서 있고 오래 걸어 다녔으니까. 예. 쇼핑하느라 뭐 정신 없죠. 그죠? 예. 나중에는 가장 많이 꺾여 들어온 이 지점에 허리 디스크가 좁아져서 마침내 허리 디스크도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수술을 해도 수술은 요거를 임시방편으로 절개 수술은 요걸 잘라내는 거고 레이저 수술은 요걸 레이저로 태우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가장 임시방편적인 치료입니다. 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를 해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재발하게 됩니다. 물론 한번 수술하고 끝까지 이렇게 운 좋게 사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거의가 재발해요. 왜? 이걸 좁힌 거는 얘네들 상체 무게가 내리둘러서
좁혀진 거 아니에요. 원인은 얘네들이에요. 그럼 왜 그 부분만 좁아졌느냐? 가장 많이 꺾여 들어와서 상체 무게가 몰려서. 그럼 왜 꺾여 들어왔느냐? 물론 살이 쪄서 배가 나오면 그때 더 나오겠네요. 그때 더 진행되겠네요. 틀림없이 허리 디스크 그때 더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할 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고장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는 왜 그렇습니까? 등이 그 부분만큼 상호 보완작용에 의해서 등은 왜고 뭐 얘가 나오니까. 얘를 내리두른 것도 얘네들이고 이 부분이 좁아진 것도 여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 위에서부터 근본적인 치료는 필수입니다. 그래, 물론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나았으면 가장 더 바람직한 거겠죠. 또 심한 경우에는 물론 수술을 해야 되겠죠.